이번에는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의 확장 기능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컨트롤렛의 설치와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컨트롤렛을 사용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생성되는 이미지의 일부 또는 전체를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우선 컨트롤렛의 설치를 위해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실행합니다. 탭 메뉴 중에서 익스텐션을 선택하고 두 번째에 있는 Available 탭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에 로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 리스트가 보이게 되는데 모두 추가할 수 있는 확장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클릭해서 검색어 컨트롤렛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컨트롤렛과 관련된 확장 기능들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들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SD Web UI 컨트롤렛이라는 제목이 이번에 설치할 확장 기능입니다. 우측에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줍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인스톨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설치 버튼을 누르신 뒤에는 보시는 것처럼 제목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GitHub의 소스 원본이 있는 페이지로 새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웹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해서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 모델스의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컨트롤렛의 확장 기능에는 추가로 모델을 다운받아서 설치 폴더에 추가해 주어야 하는데 이곳에서 그 모델들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1.4기가라고 쓰여있는 파일들 모두를 다운받으시고 차후에는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하셔도 됩니다. 모델들을 모두 다운받으셨다면 모두 복사해서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에 이 폴더 안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곳의 모델들은 기본적인 모델들입니다. 기타 다른 모델들은 차후에 다른 영상에서 따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까지 완료되셨다면 다시 스테이블 디퓨전 확장 기능 설치 페이지로 돌아와서 Installed라는 탭을 선택하고 Apply and Restart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디퓨전이 다시 시작되고 확장 기능도 활성화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하셨다면 컨트롤렛의 설치는 완료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컨트롤렛의 기본 기능들을 사용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텍스트 이미지에서 침실이라고 입력해서 먼저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스타일에는 보시는 것처럼 퀄리티를 보장해주는 기본적인 프롬프트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범한 침실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좌측 아래에 컨트롤렛이라는 탭이 추가된 것이 보이게 되는데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생성된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렛의 공간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Enable을 체크해서 활성화해주고 뒤에 나머지들도 모두 체크해줍니다. 로우 VRAM은 그래픽카드의 메모리가 8기가 이하인 경우에 체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프리프로세스와 모델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위쪽에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Can이라는 기능을 선택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이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배경에 흰색의 라인들로 침실을 묘사한 이미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 버튼은 단순히 미리 보고 싶을 때에 누르는 버튼으로 반드시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뒤에 위쪽에 텍스트 이미지의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기존에 입력한 침실과 거의 비슷한 구조이지만 다른 분위기의 침실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캔이라는 기능은 입력된 이미지를 라인 형태로 데이터화한 뒤에 그 라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이 뒤에 설명하게 될 다른 기능들도 대부분 이렇게 입력한 자료를 다른 이미지 데이터로 바꾼 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기능들입니다. 다른 기능들도 차례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MLSD를 선택하고 똑같이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캐니와 비슷하지만 주로 직선들로만 구성된 데이터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라인 아트 기능도 캐니와 비슷하지만 선 두께도 표현되는 등 약간 다른 데이터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소프트 엣지 기능 역시 드로잉의 라인 형식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방식입니다. 스크리브 기능도 라인 드로잉 형식이지만 다소 표현이 간략한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라인 드로잉 형식으로 바꿔주는 기능들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 기능들은 비슷하지만 약간씩은 표현 방식이 다른데 지금처럼 침실 이미지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다른 이미지의 경우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시간이 나실 때 다른 이미지들로도 테스트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뎁스를 선택해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이미지 데이터가 깊이감의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이미지를 입체적 공간으로 분석해주는 형식입니다. 다음은 노멀맵을 선택해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기능도 이미지를 입체적인 형태로 분석해주는 형식입니다. 역시 뎁스와 노멀맵 모두 입체적으로 분석해주는 것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이미지들로도 테스트해 보시면서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그멘테이션을 선택해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이미지에서 각각의 물체들을 인식하고 단색으로 구분해서 이미지 데이터로 만들어줍니다. 앞서 설명드린 다른 방식들처럼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미지들로도 테스트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인물에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우선 텍스트 이미지를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인물을 생성했습니다. 이번에도 생성된 인물 이미지를 컨트롤 넷으로 드래그한 뒤 활성화를 체크하고 오픈 포즈라는 기능을 선택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해 보면 제공된 인물 사진을 분석해서 포즈를 뼈대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텍스트 이미지로 생성해 보면 포즈를 유지해 주면서 다른 인물로 다시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옷의 컬러나 스타일 등등 프롬프트의 내용을 바꾸어 생성해도 포즈가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다른 기능들이 더 있지만 우선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기능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 다른 영상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능들은 2개 이상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함께 사용하는 예시를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텍스트 이미지의 프롬프트에는 소녀가 침실에 침대 앞에 서 있다는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넷을 활성화해주고 이전에 생성했던 침실 이미지를 폴더에서 컨트롤 넷 쪽으로 드래그해 줍니다. 다른 기능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번에는 뎁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넷 웨이트 값을 0.5로 비중을 낮추었습니다. 침실 이미지는 가로 비율이 더 커서 보시는 것처럼 이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크기를 생성할 이미지와 같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에는 컨트롤 넷의 2번째 탭을 선택해 줍니다. 여러 기능을 추가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역시 기능을 활성화해주고 이전에 생성했던 인물 이미지를 컨트롤 넷으로 드래그해 줍니다. 오픈 포즈 기능을 선택해서 이미지를 분석해 봅니다. 인물 이미지는 세로로 길게 되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리사이즈 앤 필을 선택해서 침실 이미지에 맞추도록 했습니다. 사이즈 맞추는 설명은 앞에 이미지 투 이미지 인 페인팅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이미지의 생성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침실 이미지 데이터와 인물의 포즈 데이터를 참고해서 새로운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이미지들로도 다양하게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시간이 날 때마다 다양한 테스트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